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TV 신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마곡의 오피스텔에 살고 계시거나 혹은 임대를 주고 계신 분들 중에 작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했고 또는 갱신한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올 6월 1일 이후에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는요,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이라든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해당이 되고요, 또 변경 신고라든가 해제 신고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규 계약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갱신 계약은 임대료가 변동이 된 내용, 이런 것들만 지금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임대료에 변동이 없거나 아니면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체결된 신고건 중에 중간에 임대료가 변경이 돼도 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 입주 전에 해지가 됐을 경우에 그거 역시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해지 신고가 여러분도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왜 그러냐면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 후에 50일 후에 입주다라고 했을 경우에 3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 때 계약이 해지되어서 못 들어가게 된 경우에도 해지 신고까지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의무자는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신고를 할 의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나는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알아서 해주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중개사무소에 페널티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 신고 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신고 의무자에서 중개인은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위임 신고를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내가 좀 이렇게 시간이 바쁘니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한테 위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임을 할 때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장이라든가 또 신분증을 같이 제공해야지만이 위임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신고할 때는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모두가 기재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거긴 계약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만 있고 이 위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고 의무자의 중개사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주택은요,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까지, 그리고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건물이라고 합니다. 고시원 같은 것도 지금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신고 대상에 들어갈 정도니까요, 우리 마곡의 오피스텔은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 지역은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러니까 거의 도시는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군 단위는 현재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 초과일 경우에 모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3천에 50만 원을 준다 그랬을 경우에 보증금 3천만 원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월차임은 20만 원인데 보증금이 9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또 신고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처리라는 것은요,
전입신고 시,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제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신고를 한다라고 이제 단서를 달아주지만은 또 이럴 경우도 있어요. 임차인이 2달 후에 입주를 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이 두 분들 중에 한 분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지만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2달 후에 신고를 할 때 계약 일자가 30일이 초과가 되면은 두 분한테 모두 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주택임대사업자 신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도 별도의 임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는 3개월 안에 하는 것이고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충이 되는데 일단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주택임대차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만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뭐 3개월이니 한 달이니 이것은 조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은 확정일자까지 부여받는 그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럴 경우에는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 조목조목 그 내용에 따라서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도 있어요. 이게 임대차 신고니까 뭐 인파라치라고 해야 되나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라든가 차임 등 이런 계약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 포상도 있다라는 점이 정부에서 굉장히 이것을 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분도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과태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 임대인한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분 다 서로 미루다가 서로 못할 경우에는 양측 모두에게 과태료가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임차인이 또 신고를 안 하겠다라고 기피할 경우에 임대인이 단독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요. 또 임차인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는 과태료가 유예가 되다 보니까는 30일 이내에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요. 2022년 6월 1일부터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혹은 갱신한 후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억 미만은 3개월 이하는 4만원, 3개월에서 6개월은 13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요. 2년이 넘어가면은 30만원까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1억 미만은. 그리고 뭐 5억 이상은 3개월 이하는 15만원, 뭐 2년 초과는 1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신고포상 제도에서도 이 거짓 신고에 대해서 신고포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100만원 받아서 뭐 일부를 주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금액이 1억 미만, 뭐 3억 미만, 뭐 5억 미만, 뭐 이렇게 5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증금은 1,000만원이고 뭐 월세가 50만원일 때 그러면 이걸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월세 금액에 200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0만원 곱하기 200은 1억이겠죠. 그래서 50만원짜리는 1억인데 거기에 뭐 보증금이 1,000만원이 있다. 그러면 1억 1,0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제도 자체가 저는 뭐 이런 통계를 위해서 혹은 임대차 관리를 위해서 뭐 굉장히 뭐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성가신 부분도 있습니다. 매매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신고 사이트에서. 그런데 그거는 중개인도 역시 신고 의무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개인이 보통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임대차 신고 같은 경우에는 중개인은 이 의무자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챙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분이 이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주지를 해드리고 피치 못할 경우에는 대리로 신고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거기 의무자에서 즉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공인중개사가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각각이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주었거나 또는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올 6월 1일 날 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 마곡 부동산 TV에서는 여러분들께 항상 도움되는 내용을 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아요와 구독이 많은 힘이 되니까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